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유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들이 있을 때 단값을 구해달라.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잘 공부했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활용식인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되는 이 항목을 질문 던진 거죠. 자, 결과가 5가 되니까 5 세제곱, 그 다음에 이곳에 2하고 5를 또 대입해 주는 거니까, 자, 3 곱하기 2 곱하기 5일 테니까 써볼까요? 그럼 125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얼마입니까?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얼마? 95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활용식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 다음에는 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런 부분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배의 x제곱 y제곱 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뭐 5제곱까지 한번 해볼까요? 5제곱도 공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5제곱은 조금 특이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자,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5제곱 나오고, 이만큼 또 더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이 x제곱 y제곱의 x 플러스 y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곱셈 공식 활용식하고 연관성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까지 점검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살펴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와, 이렇게 깔끔하게 항등식이라는 표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자, 앞쪽 문제라서 표현이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항등식이 되게 할 때, 자, ABC 값을 구해달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제 계수, 여기 상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뭐가 돼야 되죠? a-1 이 부분 0, b 플러스 2 부분 0, 그럼 c 플러스 3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0이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값은 1이 되겠고, b 값은 마이너스 2, c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ABC를 모두 다 더하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답이 얻어지는 거니까, 뭐 항등식이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계수들을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 맞게 썼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누게 해주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 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내려서 3 쓰고, 곱하기 해서 6을 쓰고, 그 다음 이제 더하기 해서 자연스럽게 5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10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6 쓰고, 12 쓰고, 또 계산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12 마이너스 3 해주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는 동그라미는 안 해도 되겠군요. 12 돼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제 문자 이제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들이 모두 더하게 해달라. A 값 10에다가 B 값 5에다가 C 값 6에다가 D 값 9, 그 순서적으로 좀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여기 11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도 좀 편리한데요. 깔끔하게 또 계산돼서 30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를 또 어떻게 쓰는 거죠? 자, x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에다가 이제 목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죠.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이 9 이렇게 써가는 게 조립제법이었다. 기억하시죠? 자, 공부 좀 착실하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할 때 모든 실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2차 방정식, 자, 근 분리와 관련된 거죠. 2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다음에 뭐 중근이냐, 그다음에 뭐 허근이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질문 던지면 뭘 조사하는 거죠? 판별식을 조사하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이때는 D가 0이다, 이때는 D가 0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 항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근이니까 판별식
이꼴 제로를 풀어가는데 이 판별식 t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짝수 공식 형태가 돼서 미리 이제 4로 나누는 건데 여기 이제 2 배수가 되게 되면 이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제 미리 4로 나누는 것을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하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 2가 있으니까 여기 k 플러스 1 이런 형태에서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 정확하게는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 제곱하니까 이제 관련이 안 되겠죠. 플러스가 돼서 그다음에 ac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풀면 되겠습니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가 됐고, 자 이제 근이 좀 이쁘게 잘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형태인데 이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을 또 이제 구해가는 지장이 없으니까 자, 이 이론을 조금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 자, 무난히 답이 계산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또 중간에 또 인수분해 안 된다고 또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에 맞춰서 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이너스 2 나오는 과정. 자, 우선적으로 판별식 D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에서 이 판별식 D에 의해서 근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 부분. 자, 근 분리 가장 기본적인 항목. 확실하게 좀 인식해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4mm 약분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는 이제 짝수 공식까지도 조금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다항식 px를 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이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나누고 몫이 이렇게 생기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기본식을 쓰고, 그다음 풀이 원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0 만드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주는 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p1은 2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잘 모르면 이 과정 쓰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과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정은 p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용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인 정리가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주어진 내용 정리했을 때 px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주면 이제 좀 다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x-1,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럼 이제 몫이 생기고, 몫을 이걸 qx라고 하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낮은 차수인 1차 이렇게 쓰면 바로 이 부분이 rx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풀이 원리를 여기 지켜서 이제 0 만드는 이런 숫자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어진 정보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를 대입했다고 치면 2가 되고 a 플러스 b 되겠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빼기 하게 되면 3a는 이퀄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되겠고요. a 값이 1이니까 b 값이 1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이걸 갖다 대입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를 뭐 다 구해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에다 2를 대입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뭐 마지막에 한수를 아주 평이하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나머지 정리,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기는. 자, 이제 사실 그 이론 부분이 이곳에도 정리됐으니까 이 원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 되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 계속 똑같은 원리 형태가 되는 거죠. 주어진 정보가 이제 문제풀이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결과해서 처리하는 과정. 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좀 살짝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원리들인데,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이 원리를 지켜가면서 이론들을 하나하나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하고 관련했죠? 루트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복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소수 연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하라 됐을 때 헷갈리면 우리는 쭉 고치면 됩니다. 루트 2i 루트 5i 잘 고쳤나요? 더하기 루트 3i 분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10i 분의 루트 2i.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고쳤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i 제곱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풀린다. 이 부분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2, 5, 루트 5가 되겠고 5, 3, 5, 15 이거 다 지워지는데요? 자,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i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제곱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좀 특이한 형태로 좀 생겼네요.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a 플러스 br이라고 했으면 뭐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 되겠고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됐는데 a, b를 곱하기 해서 루트 10을 다 팔아. 마지막 산수는 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계산. 사실 이제 출제자가 좀 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여기 앞에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루트 AB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이때 이제 A도 0보다 작거나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의 원리. 그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아주 특이 사항. 그럼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특이 사항을 좀 내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좀 감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고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잘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충분히 연산이 가능한 거니까 풀이하는데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잘 지키고, 대신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원리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연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복소수 z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배기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z값이 i분의 1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i를 분자분모에 딱 곱하기해서 유리화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자, z값을 마이너스 i다.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보는 형태로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z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z 세제곱은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i, z 4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제곱, 세제곱, 4제곱. 근데 1이 나왔기 때문에 5제곱 하면 다시 z가 되죠. 6제곱, 다시 7제곱, 8제곱.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zn제곱 더하기 z는 이퀄 0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z값을 지금 처리해 본 결과 이게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zn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zn제곱은 이제 i가 돼야 되겠죠? i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요렇게 보니까 이제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z의 세제곱.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z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4k-1이다. 이렇게. 그럼 k에 1 들어갈 때 3, 2 들어갈 때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번마다 규칙을 아주 제대로 잘 표현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100 이하니까 25를 대입할 때 이제 100-를 99가 돼서 이것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개가 나온다. 이렇게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간단한 모양 만들고, 우선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그래서 이제 규칙성에 의해서 개수를 찾아가겠다, 이런 과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복수를 공부하게 되면 i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착실하게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두 다항식 fx, gx를 더하기 한 것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곱하기 한 것을 나눴을 땐 이렇다. 세제곱을 또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가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죠? 자, 그렇더라도 나머지 정리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을 나누기 하겠다. 그럼 이제 몫이 생기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r. 근데 나머지 자체가 지금 r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이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0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러면 f-1 더하기 g-1 결과가 2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좀 두 개짜리는 두면 돼 있다고 해서 좀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 한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1 대신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g-1 한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걸 풀어라. 근데 세제곱 돼서 또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쓰면 되죠. 이렇게 세제곱 형태를 gx 전체의 세제곱 이런 형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몫이 생기겠고, 대신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이게 모르니까 이제 r이라고 좀 써면 되겠고, 원리 지키는 걸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나머지 r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f-1. 이게 이제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g-1 이렇게 돼서 이제 세제곱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러면 더하기 알고 곱하기 하는데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곱셈공식인데 이건 이거 거의 똑같은 패턴을 다시 묻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f-1 더하기 g-1 이렇게 된 이 부분에 세제곱 빼기 3배의 f-1 g-1 그 다음에 f-1 더하기 g-1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이 되겠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가 되겠고 3 곱하기 1 처리되니까 8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4 이렇게 처리돼서 가는 거니까 곱셈 공식을 뭐 다시 한번 또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 풀었던 식도 이 식 아니었나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오호, 지금 똑같은 원리를 이제 두 번씩이나 좀 질문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잘 지켜서 쓰는 이 부분들이 나머지 정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나온 부분들이 곱셈 공식이랑 연결돼서 조금 색다르게 돼 있지만, 자, 그렇게 색다른 형태 돼 있을 때 좀 문제의 큰 형식을 좀 보고 당황하지 않고 이제 차분하게 곱셈 공식, 활용식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수식 다루기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좀 커버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 연습 조금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두 근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근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에 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부호가 바뀌니까 1 마이너스 b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b 된다. 두 근의 고분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구한 이 부분이 그 각각의 값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그거 뭐가 된다 했죠? 중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근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근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p 하고, 즉 지금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근인데 이게 이제 같아지는 거 이렇게 같다 이런 형태니까 그 부분 적용해주면 이제 이런 형태를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p 값은 그럼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p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색다른 표현이 나오는 듯 했는데 그 표현,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근이 갖는 듯 해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그것이 중근이다. 아유, 중근이면 근이 같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다. 그럼 위에서 구했던 이 식이 이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거니까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그에 맞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문장에 대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0번입니다. 직선이 이차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직선이 또 이차함수와는 또 새로운 이차함수와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이 문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정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뭐죠? 항상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이 든다라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은 정리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대입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모양을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하고 y는 이꼴 ax하고 이런 연립방정식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1차하고 2차 있으니까 1차를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이런 모양이 뭐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ax 이렇게 된 이런 문장을 푸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써진 것은 괜히 이제 연립방정식 푼다는 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식 정리한다 이런 개념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해석만 바꿔주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제 바꿔줘 가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논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곱할 거니까 부호를 이쁘게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겠고, 빼기 4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서 3하고 마이너스를 처리되는 건가요? 크다 돼 있으니까 범위 싹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 새로운 식을 만나는데 이때는 또 요거하고 요 새로운 식하고 관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또 그냥 자책했을까요? 자, x제곱 식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a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했죠?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 허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역시 또 판별식 t를 논하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이번에 어떻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에 1 이렇게 처리돼서 사이 범위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 마이너스 3하고 1을 이곳에다 써서 이렇게 처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구했더니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는 거니까 이제 2번에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도 결국은 과정 거치게 되면 2차 방정식 풀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항상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좀 잘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정리한 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정리한 식이 허근 갖는다. 그래서 각각 판별식 풀어가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런 흐름 절차를 좀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학습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착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0번 잘 이해됐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제 다음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인데, 자, 이 부분들 거의 모든 학교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자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인수분해를 시작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고, 허근이라는 것은 요 식에서 나오는 거죠. 한 근이 오메가가 허근이면 당연히 오메가가 바, 켈레근도 허근이 돼야 되는 거였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관계 나오고, 자, 2차 식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대입하면 0. 역시 허근인 바 대입한 것도 0. 이런 관계에 있는 거고, 맨 처음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요. 세제곱하고 오메가 바 세제곱 당연히 이 부분도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이 쓰이는 건데, 그 이외에도 이제 주어진 식은 이제 가운데 2차로 부분 나눠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이꼴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런 식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실제로 오메가의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런 거고 연관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들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 학습들을 해놓고 그때 문제에 좀 대처를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풀이 들어갑니다. 자,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20제곱에다가 오메가 바의 또 10제곱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차수가 높은 것들은 이제 세제곱이 1인 성질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세제곱이 1이니까 18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9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고, 여기 또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이때 그러면 뭐 곱셈 공식으로 풀어가는 게 좀 무난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런 모양을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2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쓰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근과 계산에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곱이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자체가 좀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해서 결과가 그럼 이제 결과가 얼마나 나오나요? 아, 뒤에 1도 있군요. 오호.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1. 아하하하.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돼가는. 마지막에 이제 답 체킹을 좀 잘못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허근과 관련되어 있는 식. 자, 세제곱 나와 있으면, 자, 이게 지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양식에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여기 2차식 부분에서 허근 나오니까 그건 오메가 바라고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했다. 주어진 2차식에 대입했다. 세제곱의 식이니까 뭐 대입한 거고, 요거 이제 뭐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고, 뭐 근의 공식에서 근거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식을 풀이를 진행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이 높은 차수 부분들이 뒤에 있는 1은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높은 차수 부분들이 세제곱이 1인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차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9제곱이 1이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차수를 낮춘 다음에 그 낮은 식들은 이제 곱셈 공식 활용 부분을 이용해서 대처한 방법.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하게 좀 차수가 높아져 있지만 규칙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풀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 활용식들에 대해서 복습들을 좀 철저하게 좀 잘해서 어떻게 변형되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범위가 주어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AB는 어떻게 되느냐? AB 곱이 자 0보다 작다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A가 있는데 A가 양인지 음인지를 좀 모릅니다. 그래서 A가 양일 때 이렇게 좀 풀이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일 때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가 양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꼭 시점의 X좌표가 좀 그래도 좀 다행히 좀 쉽게 나오군요.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이런 형태의 규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되니까 이제 적용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2라는 게 좀 나왔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풀이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풀이해서 그래프에 이렇게 이제 일부분을 좀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되겠고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에서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1을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니까 a에다가 5 마이너스 4이니까 5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f2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a 8a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최대값이 6이라고 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고 빼면 9a는 9 되니까 a값은 1 되겠고 a값이 1이면 b값은 5를 가서 빼니까 b값 1이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값 1, a가 양수의 1값 나오는데 와 이게 또 b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와 열심히 구하는데 이건 이제 결국 답이 안 되겠습니다. 곱이 0보다 작다는 거 안 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한 방에 끝날 수 있었는데 A값이 0보다 그럼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역시 대칭축 X는 그냥 그대로 2가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역도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대신 F2에 해당하는 값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B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죠. 그 다음에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가는 이 결과 5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A가 빼니까 9 처리돼서 A값이 마이너스 1 되죠? A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서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호가 다른 거니까 문제의 뜻에서 곱하기 0보다 작다. 이 결과가 좀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해주면 최종 결과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무리 없이 해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함수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최고차 계수에 이제 문자가 있어서 우리가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푼다는 게 좀 시간 좀 걸리게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어 있을 때 꼭 시점의 x좌표 자,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게 우선시 아니라 이렇게 이 규칙에서 이렇게 좌표 찾아서 대략적인 모양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역 범위 표시해서 그래프에 이렇게 일부 부분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 알아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게 좀 운이 없어서 이제 첫 번째 푼 게 좀 답이 안 되었죠. 그보다 작은 부분 역시 똑같이 최고차 대신 음으로 그리고 대칭축 표시하고 정의역 표시하고 그럼 그래프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처리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최고차의 문자에 있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좀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좀 빨리 팍팍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9세제곱 더하기 4세제곱을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줬다. 이때 A하고 B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의 Y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 달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곱하기니까 인수분해 꼴로 나타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9세제곱 더하기 4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9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9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모양 썼습니다. 13은 처리가 됐고요. 여기가 좀 계산이 조금 진행돼야 되겠네요. 81, 4, 9, 36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자 마이너스 20이니까 61이요. 6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두 숫자의 곱 이런 형태로 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숫자를 더하기 해달라. 그럼 74가 답이 되겠네요. 74.
됐습니까? 허허, 좀 특이한 숫자가 막 나오네요.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곱셈 공식 모양 형태로 이제 주어진 식 모양을 보니까 이제 곱하기 돼 있다 이런 얘기니까 요 식을 이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 이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부분, 자, 이렇게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 부분하고 숫자고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거. 원래 숫자 부분에서 이제 약간 높은 차수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수직 다루기 해서 이 부분 활용하고 좀 연관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한 교점 좌표가 주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은 역시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하고 y는 이꼴 b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이 풀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하고 b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x제곱에 b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이꼴 제로 해서 항상 이제 2차 방정식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두 점 만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뒤에 유리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호. 그럼 이거 왜 유리수가 나온지 아십니까?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혈렉은 이렇게 이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위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을 때 문자가 유리수라고 이렇게 문자가 유리수라고 주어져 있게 되겠을 때 루트는 이제 이것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에서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되게 켈레근을 갖는 거죠. 됐습니까? 자, 켈레근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군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군의 합은 b 플러스 1인데 이 결과가 2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1 결과 나왔고요. 두 군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1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두 군의 곱은 또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또 얼마가 되겠다. a 값은 2 해서 되겠습니까? a, b 값을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끝이 아니네요. 자,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참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x제곱 되어있고 bx라고 했으니까 b 값이 1이었으니까 플러스 x에 더하기 a였는데 a 값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2차 함수를 구해놓고 이제 최소값 한 번 더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럼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 잡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처리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1 처리돼서 4분의 7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마지막 산수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AB를 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 가질 때 혈렉근 이론들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빨리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것을 구해갈 때도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 속에 넣어둬서 좀 쉬운 풀이법을 좀 적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수의 최소값 구해가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이론은 몇 개의 단원이 걸쳐서 이론들이 이제 좀 한 문제에 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 이론 공부할 때 좀 착실하게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을 망조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립부등식 열심히 범위를 좀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이제 3, 5, 15에서 인수분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범위 표시해주면 3이란 근, 5란 근이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크다 범위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절대값 부분이 x-3 절대값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좀 두 파트로 나눠야 되겠죠. x-3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풀이가 되겠지만 자, 이렇게 x-3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3을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4에다가 숫자가 이쁘게 잘 써져야죠. 4에다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범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긴 2가 되겠고 여긴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범위 구했습니다. 해서 나온 거 그런데 연립부등식이니까 이제 최종적인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위에다가 그냥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4하고 6하고 해서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0하고 2하고 해서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줘서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이렇게 근을 구했을 때 이 정수 모두 합해라. 그럼 정수가 0, 1, 2가 있겠고요. 뒤쪽에 가서 5하고 6 이렇게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해주면 얼마일까요? 여기가 이제 3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합을 구하게 되면 합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4 이렇게 됐죠? 자, 연립 부등식 돼 있지만 부등식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2차 부등식 풀고 이제 절대값 부분들이 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또 가볍게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절대값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풀이하는 이 부분 양수 쪽만 생각하지 말고 음수 쪽도 있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이런 것 정도는 이제 학습이 좀 진행되어 있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함수가 좀 이렇게 새롭게 변형되는 것을 또 부등식으로 나타내서 대신 이제 범위가 나와 있죠. 형태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재미있는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x초 만나는 점이 제공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방정식의 근 모양인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 모양이지만 요거 개념을 보게 되면 f3하고 f1 이렇게 대입했을 때는 이 결과가 지금 x축 만나는 0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좀 변형돼서 f2 부분에 2분의 지금 x-k 이렇게 되는데 자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식 형태도 여기 안쪽 부분들이 즉 2분의 x-k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2분의 x-k 이런 부분들이 1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x값이 새로운 함수에 바로 뭐가 되죠? 근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x-k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x라는 것은 k-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아래쪽에서 식을 구하게 되면 x라는 값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해서 이제 근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부등식 범위 형태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표시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결과 또 숫자가 마이너스 4하고 4란 이야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부분이 4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K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위아래를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K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부등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함수 파트 부분에서 방정식하고 근 사이 관계를 좀 살펴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하고 연결을 시켜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게 대입해 줄 때 이제 부호 부분이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fx 이런 형태의 부호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게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k-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좀 적용을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렇게 근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7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의 밑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고 높이가 5인 직육면체이다. 자, 빨리 모양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해서 대각선이 얼마다? 50, 대각선이 50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높이는 고정시키고 밑면의 가로 길이는 4 늘리고 세로 길이는 2를 줄이겠다. 가로 길이는 4를 늘리고 그럼 A 플러스 4가 되겠고 세로 길이는 줄여서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자 밑면의 넓이가 처음보다 32만큼 늘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밑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4하고 B 마이너스 2 열심히 한 것은 원래 넓이 AB보다 32만큼이 늘어나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처음보다 이만큼 늘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원래 리모델링 한 후 창고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개를 좀 열심히 좀 진행해야 되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AB는 소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이꼴 소거됐으니까 30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항시켜서 어떻게 할까? 2A
플러스 4, 마이너스 4b일까요? 이게 그럼 뭐 그냥 4b 이렇게 해주면 되죠. 4b 마이너스 2a는 이꼴 42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b 마이너스 a는 이꼴 20 해서 관계식 나왔는데, 자, 관계식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풀 수 없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주어진 게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꼴 50제곱, 숫자가 좀 커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2b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b 제곱이 있고 2500이 되겠고, 참 숫자를 좀 이쁘게 처리하면 안 될까요? 공통 튀어나가서 4가 되겠고, 공통 튀어나오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b제곱에 5b제곱이 되겠고, 와, 이렇게 해도 좀 힘드네요. 20에 마이너스 80b가 되는 건가요? 100에다가 4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250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항시켜서 다시 5b제곱 마이너스 80b 빼기 2100이 되는 거죠. 되겠고, b제곱 5, 1은 5, 5, 6, 30 처리가 되겠고, 5, 4, 20,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숫자를 마구마구 줄였는데도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6, 7, 10은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16을 만들어야 되는데 16이 만들어집니까? 30에 14 되죠? 30하고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16이 되겠습니다. 자, b 값이 음수는 아닐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30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b 값이 30이다. b 값이 30이다.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에서 그러니까 a 값은 4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 40, b 값 30 됐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한 후 창고의 넓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어차피 이게 지금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 40 곱하기 해주니까 30, 40, 1200에다가 123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세워서 최대 이거 문제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주어진 관계식들을 살펴보면 이건 좀 피타고라스에서 식 세워가는 건 됐고, 이렇게 늘리고 줄였을 때 이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커진다.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2개 정도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분하게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좀 약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도, 약분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인수들을 조사해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아무래도 좀 풀 때 좀 당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까지 침착하게 좀 잘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식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AB, BC, CD 여기 위에다가 PQR을 잡았습니다. AP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BQ 길이, 그 다음에 CR 길이, 이런 길이들이 X, 2X, 3X 이렇게 대로 잡았습니다. 이랬을 땐 삼각형 PQR 거리 넓이가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안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이 바깥쪽 넓이 구하기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안쪽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바깥 넓이의 합이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림 모양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길이를 잡았는데 요 길이가 x, 그럼 요 길이가 2-x가 되겠죠? 한 변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이 길이가 2x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잡게 되면 여긴 또 2-2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3x 잡으면 2-3x 해서 좌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들을 하나하나 해보죠.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에다가,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냥 x에다가 2-x 곱하기 해주면 넓이 끝. 자, 이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에 여기에서 2 공통 튀어나오니까 1-x 이렇게 처리해주고 3x를 또 곱하기 해주면 넓이 끝.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평행이니까 이게 사다리 넓이가 되죠. 이걸 2분의 1에, 자, 여기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해서, 이건 약분되는 거군요. 그럼 윗변 아랫변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2 마이너스, 자, 여기 또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이제 세 넓이 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나요?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플러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되는데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 넓이니까 이 넓이가 좀 최대가 되는 x를 구해야 되거든요. 최대. 자, x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8분의 3이 되겠고요. 8분의 3 했을 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가는데, 최대값까지도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와, 좀 산수가 복잡해지는데요. 자, 8분의 3 돼 있다면 8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죠. 뭐 64분의 9, 4, 9,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8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럼 64분에다가 그럼 8, 9, 72 빼기 36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 넓이 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삼각형 PQR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 한 변기가 2였으니까 4에서 지금 바깥쪽 넓이 계산하는 부분 좀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계산 부분에서 여기가 다시 지워지니까 2 지워지고 빼기 64분의 여기가 이게 36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약분을 좀 해서 좀 쓸까요? 약분 그러면 4, 16에 4, 9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9가 되겠고, 그럼 16분의 32 빼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16분의 2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호, 마지막 산수까지 조금 숫자가 좀 괴롭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16분의 23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과정 부분 씩 세워가는 부분들이 활용 문제에서 조금 좀 불편합니다. 다른 때 이제 뭐 간단한 식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자, 변길이 이제 도형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돼서, 자, 이제 안쪽 넓이를 구해가는 목적인데 이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삼각형이 뭐 변길이 표시하기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니까 전체에서 이 바깥쪽 부분들 넓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 여기가 좀 편리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전체에서 빼서 이렇게 좀 살펴가는 거. 물론 이제 처음부터도 식이 되는데 아예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아예 구해버리는 거죠. 최대값을 구해서 나중에 요거에 이제 전체에서 빼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최소값 형태되는 이렇게 아이디어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까탈스러운 부분, 특히 이제 식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활용 파트 중에서 식을 세워가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힘겨운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A, B가 식이 쫙쫙 주어져 있군요.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x값을 구해달라. x를 구해달라고요? 그럼 b-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란 식 열심히 쓰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제곱 되겠고,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런 연산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플러스 3xy 플러스 xy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플러스 4xy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에 그럼 마이너스 4y제곱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더 뭐 설명 드릴 게 없군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역시 당시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처리되겠고, 이 x는 하고 정리하게 되게 되면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가면 되겠네요. 자, x는 그러면 2a 두 배의 a식이니까 a식을 또 다시 한번 또 써야 됩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썼으면 됐고요. 맞게 썼나요? 3x제곱 됐고, 그 다음에 빼기 b식 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6x제곱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7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xy,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y제곱 플러스 3y 되는 건가요? 그러면 플러스 5y제곱 처리해주면 계산식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항식 정리니까 뭐 우리가 필요한 x 부분 무엇을 구해가는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 어디에 있으면 정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제곡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설명한 부분 참고하면 조금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맞아요. 제가 뭐 못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설명한 게 아니니까 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봅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앞쪽에서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p-1을 해주면 그 부분이 0이고 그 다음 p2를 해주면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원리를 좀 적용해 가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인데 이항시키면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플러스 a 더하기 b 콜 마이너스 2 제일 되는데 a 더하기 b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이항시켜서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더하기부터 할까요? 더하기 해주면 2b는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4가 되겠고 b 값이 4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ab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다음은 이제 방정식을 해를 구해달라. 와 그럼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식 자체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서 풀어야 되겠다. 는형을 풀어달라. 그럼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죠.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인수에 1이 있었으니까 1은 무조건 되겠죠? 아까 뭐 있죠?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우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1에 이제 마이너스 1 처리돼서 0 되겠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플러스 6 되니까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에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부호가 다르면서 1은 안 되는 거니까 2계통이 되는 것 같군요. 2 됐고, 돼야 되는데, 4에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4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값은 2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위 공식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이제 또는 해서 답해 가면 되는데 자, 짝수 공식 형태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3이 되겠군요.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답 4개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이론들이 좀 살짝 가면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가볍게 좀 처리해서 AB값 구했고요. 구하진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고차식 인수분해는 이제 조립제법이 기본 틀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위에 주어진 정보도 있으니까 잘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에선 이제 근위 공식 형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서술형 문제라서 뭐 답지를 조금 쓰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지금 가르쳐준 이론 부분 복습 조금만 진행하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쫙 나왔는데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위쪽 거부터 해야 되는데 부등식이 0보다 작다는데 범위는 양쪽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차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0보다 작다는 의미를 표시하면서 풀이는 부등식인데 저는요 이걸 좀 방정식을 보고 방정식은 2분의 1, 2분의 5다 이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만나는 범위 그러니까 함수를 좀 생각해 보면 x축하고 만나는 좌표 자체가 2분의 1, 2분의 5에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풀이가 되냐면 이제 두 근의 합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3 해준 결과가 실질적으로 두를 합하면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값 마이너스 1 문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게 잘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 이제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곱하면 4분의 5가 되거든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값을 대입해서 나중에 식을 풀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5x 마이너스 4분의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고,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4분의 1하고 1 이렇게 해서 이제 곱으로 처리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범위 표시가 돼서 사이 범위가 되겠고, 근이 4분의 1하고 1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곧바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이제 뭐 부등호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노력 조금만 기울이면 되겠죠. 자, 제일 좀 살펴봐야 될 부분, 0보다 작은데 이렇게 사이 범위, 최고차이 이 함수를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양이 되게 되면, 작다가 되면 이게 사이 범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정반대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죠? 작은 부분 이제 이렇게 범위 돼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랑 매치업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좀 이론 학습해서 좀 매치업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이 식을 뭐 a의 x 빼기 2분의 1, 뭐 x 빼기 뭐 2분의 5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라 방정식 이론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딱 풀어간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에 풀이니까 이런 풀이에 좀 익숙해지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겠고, 자, 이 부분에 저 당황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됐다 싶을 때는 전체 또 4를 곱하기 해서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풀이를 진행해도 뭐 크게는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 4에 1,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무난한데, 그냥 뭐 인수분해 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냥 곧바로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되겠죠? 자, 이제 고등학교니까 자,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이제 인수분해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좀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풀 수 있도록 좀 이런 능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차분하게 좀 마지막 문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놀이공원에서 입장료를 X% 인상하면 입장객 수는 이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입이 근데 좀 늘어나야 되겠다. 무려 8%나 늘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얼마나 좀 인상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 던졌네요. 자, 그러면 입장료가 맨 처음에 있을 텐데 입장료를 A라고 해주면, 자, 인상한다. X% 인상한다는 얘기는 100분의 X 퍼센트가 아니라 여기다 원금인 A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이게 인상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공통의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금액이 나와야, 입장료가 나와야 되겠고, 입장객수니까 또 다른 문자 B를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뭐죠? 100분의 X 되는데 0, 이게 또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2분의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원금 곱하기, 원래 인원수 곱하기, 일단 좀 줄어드니까 빼기. 좀 식이 좀 복잡해졌네요. B 공통의 1 빼기, 그럼 200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줄어든 인원수. 이제 곱하기 해야 이제 총 수입액이 되죠. 자, 그런데 수입액은, 맨 처음 수입액은 AB였습니다. 8% 인상. 자, 지금 했던 걸 눈치를 채게 되면 1 더하기 100분의 8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 이거보다 많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AB가 다행히 이제 소거가 돼서, 자, 이제 식이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되겠고, 이쪽은 200분의 200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여기는 100분의 108 이렇게 처리돼서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돼서 이렇게 소거가 되는데요. 자, 200 곱하기 하는 건 알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을 부동호 바꾸겠습니다. 200X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100X인데 마이너스 100X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여기는 또 얼마죠? 200 곱하기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 부동호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그냥 차분하게 좀 처리해서, 그럼 좀 볼까요? 현재 나온 것은 200 곱하기 100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부동호 바꿔서 쓸 거고, 그럼 이쪽에 곱하기 해주면 200 곱하기 108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해된 거죠? 일단 이제 부동호 바꾼 거 남겨두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되니까 200 공통에 곱하기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부동호 바꿔서 우리가 이제 뭐로 가면 되죠? 플러스로 바꿔서 부동호 0보다 작다. 아이고, 식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숫자가 커지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200 하면 안 되는 거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0, 80으로 나눠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작거나 같다 처리해 주는 거니까 X 범위는 2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상해야 된다. 적어도 K%는 최소값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K는 그러면 이제 20이 답이 되는 20%는 인상해야 되는 거니까 20 해서 답을 구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식을 세워서 풀어가야 되는 응용 문제니까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X% 인상 이제 이게 인상된 이율 거기다 원금 형태의 A를 곱하기 해서 더하기를 해야 인상된 금액, 식이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줄어드는 것은 빼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금액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식을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 여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게 이제 뭐 원금에다가 이익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런 형태가 똑같은 모양이니까 식 세워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좀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좀 시간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맨 처음 식 만드는 부분들 이 부분만 집중하면 그 다음 과정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식 세워가는 부분들을 연습 충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해설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